안녕하세요, 곰씨입니다. 리닝의 레이싱화 중 하나인 페이디안 6 챌린저를 협찬 받았습니다. 인기도 없는 채널인데 이렇게 받으니까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. 제가 신을 신발 공부하고 관찰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리닝의 최신 러닝화 라인업별 콘셉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상단에 페이디안 6 울트라 강력한 추진력, 두 번째 페이디안 6 엘리트 부드러운 전환,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모델이죠. 페이디안 6 챌린저는 안정적인 가속. 이걸 보면 이 신발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 포인트인 듯합니다. 와, 진짜 가볍다. 와.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받은 페이디안 6 챌린저의 정가는 133불이고 얼마 전까지는 120불에 판매됐었는데 현재는 세일이 적용되어서 89.77불, 한 90불로 하겠습니다. 90달러, 약 1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중국 러닝화는 가성비라던데 이게 맞나? 싶은 가격이죠? 네, 저도 공감합니다. 세일이나 할인 코드 없이 구매하기는 조금... 일단 어떤 신발인지 지켜보시죠. 서치를 해보니까 이 신발을 해외 커뮤니티에서 평가하기로는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,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, 그리고 아디다스의 에보 SL, 에보슬과 비교할 만하다고 하는데 세 가지 전부 다 인기 있는 신발이어서 이게 어떤 신발일지 감이 좀 오시죠? 완전 푹신한 데일리 러닝화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최상급 레이싱화도 아닌 슈퍼 트레이너급의 포지션. 정말 그럴지 공식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신발의 미드솔, 미드폼은 두 겹입니다. 상단에 슈퍼붐 그리고 하단에 붐 미드솔을 배치했는데요. 오사코 수구루 선수가 신었던 페이디안 6 엘리트는 100% 슈퍼붐 캡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좀 다른 거예요. 붐 미드폼은 페바 소재를 사용해서 일반 EVA에 비해서 더 가볍고 반발력이 강한데 슈퍼붐은 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100% 슈퍼붐은 초보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. 아무튼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붐 미드폼을 아래 하단에 배치해서 안정감을 조금 더 확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와 스카이를 보게 되면은 립과 터보 플러스 미드폼을 이중으로 사용했잖아요.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립만 사용했죠.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붐 피버 그리고 슈퍼 붐. 붐 피버는 이 어퍼 그리고 슈퍼 붐은 이 상단에 사용된 최고급 미드폼입니다. 카본 플레이트입니다. 푸시오프 반발력을 4%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 탄성을 활용할 줄 모르면 제로죠. 이렇게 와우. 네,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어퍼는 붐 피버를 사용해서 통기성을 35%나 더 늘렸다고 하고요. 아웃솔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15.7% 그리고 접지력을 23%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. 언제나 그렇듯 데이터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보다 내가 직접 신어보고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. 페이디안 6 챌린저의 색상은 총 9가지인데 벌써 조금 몇 가지 색상은 사이즈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. 저는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던데 이 디자인의 이 하단 미드솔 부분이 뭔가 에너지 바 같기도 하고 또 열화상 카메라 그런 이미지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. 이제 신어봐야 되겠죠. 도착은 한참 전에 했었는데 좀 더 생생한 첫 인상, 첫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 안 신어봤습니다. 착화감을 알아보기 전에 제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그젝틀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번 그냥 발볼러, 발등너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더라고요. 발 길이 265mm, 발볼은 뒤꿈치에 복숭아뼈 그리고 아치는 평발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조금 낮다고 들었어요. 이 발로 일반 운동화는 275mm 신고 보통 러닝화는 280을 신고 있는데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그리고 아디다스의 프로포는 285를 신고 있습니다.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
보이실까요? 네, 설포에 구멍을 좀 많이 뚫어놨습니다. 통풍도 있겠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무게를 더 줄이려는 그런 시도 아닐까 싶어요. 자, 이 신발은 280이고요. 확실히 이 리닝의 신발들이 양쪽 발볼이 좁다는 평이 많은데 저한테 조금 타이트합니다. 얇고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. 발등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. 조금 늘어나면 좋겠는데 꽉 껴서 도저히 못 신겠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그리고 토박스 앞쪽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에 발가락들이 살짝은 닿고 있어요. 꽉 끼진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힐컵과 힐 패딩 되게 편하거든요. 그리고 딱딱하진 않지만 충분히 잡아주고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, 그리고 이 복사뼈가 닿지 않습니다. 일단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들어요. 이따가 힐락을 하겠지만 발목 전체가 막 그렇게 꽉 낀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신고 달리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. 여기는 용산공원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입니다. 여기가 좀 이국적인 러닝 트랙으로 유명해서 한 번은 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와봤습니다.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중국 러닝화를 20종 정도 신어봤는데 대체로 만족했었거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브랜드 신발들보다 더 좋다라고 올려치기 할 생각도 없고, 뭐 함부로 그렇게 평가할 위치도 아니에요. 딱 보시면 아시죠? 런닝이잖아요. 그래도 런닝이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느낀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일단 이걸 신고 걸어봤을 때 느낌이 안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아주 약간 있어요. 에보슬은 아치 쪽으로 많이 깎여 있어서 외번이 심한 분들은 좀 이제 권하지 않잖아요. 하지만 저는 바깥쪽이 먼저 닿는 스타일이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고, 실제로 에보슬도 문제 없이 신고 있습니다. 슈퍼붐 미드솔이 좀 오래 서 있으면 좀 기우뚱해지면서 불안정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마도 슈퍼붐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,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. 발볼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크게 없고요. 뭐 꽉 조인다 보다는 타이트한다 정도인데, 이게 좋게 보면 잘 잡아준다겠죠. 물론 저는 원래 두꺼운 양말을 선호하긴 하는데 다음에 이 신발을 또 신는다고 하면 얇은 양말을 신을 겁니다. 이 통기성은 딱 봐서 모르겠죠. 하지만 여기 보이는 형광색 있죠? 이 패턴이 양말 패턴이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양말 패턴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. 미드솔 탄성은 아직 달리기 전이지만 확실히 부드럽다 보다는 탄탄하다에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. 아디다스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랑 비슷해요. 참고로 페이디안 5 챌린저의 그 미드솔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6보다 5가 더 좋다라는 평가도 있긴 있더라고요. 자, 이제 좀 달려보겠습니다. 안정적인 가속이라는 콘셉트가 어울리는지 한번 느껴볼게요. 분 페이스 630 600 530이고요 500입니다 430. 제가 런닝이라서 430보다 더 빠르게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다른 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푹푹 꺼지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밀어주는 지칭성이 강하다고 하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공감, 정말 맞는 느낌입니다. 가만히 서 있거나 걸을 때 살짝 안쪽으로 쏠리던 느낌은 확실히 달릴 때에는 딱히 저는 걱정이 안 될 정도로 편안하게 달렸고요. 물론
외번이 심한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. 확실히 이게 페이스가 빨라질수록 통통 튀어나가는 게 더 가볍거든요.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제 몸이 아니라 이 다리가 좀 가볍게 튕겨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더 오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체중은 0.1톤이죠. 저 같은 뚱땡이도 이렇게 느끼는데 날씬하고 가벼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또한 저는 무릎과 발목에 부하가 좀 덜 가도록 지그시 밟는 착지법을 쓰는데 그럼에도 이 탄성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정말 레이스 할 때는 정말 쭉쭉쭉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신기한 포인트는요, 이 미드폼이 수축되었다가 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슉슉 약간 에어 느낌? 에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정말 이 발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고 귀에서 들리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게 압축과 수축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느껴질 정도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신발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미드폼이라고 할 정도로 좀 느낌이 특이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페이디안 6 챌린저의 주행 테스트 간단하게 마쳤습니다.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. LSD나 인터벌 그럴 때 좀 꺼내서 신어서 좀 산뜻하게 쾌적하게 뛸 때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카본화인데 초보가 신어도 될까?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카본 플레이트의 유무보다는 그 신발 자체의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.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페이스로 달린다면은 뭐 어떤 신발을 신든 그 신발로 인한 부상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. 쉽게 말해서 논카본 쿠셔너라고 하더라도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좀 달릴 때 힘들고 부상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겁니다. 페이디안 6 엘리트는 확실히 리뷰를 볼 때마다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훨씬 많았어요. 그런데 제가 신고 있는 이 페이디안 6 챌린저는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. 코너를 돌 때 그리고 속도를 확 줄일 때 기우뚱하는 느낌이 크지 않았습니다. 분명 슈퍼 붐 미드솔이 많이 부드럽다고 하는데 하단에 붐 미드솔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은 확실히 확보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스펙을 보니까 포어풋은 옆으로 1.5mm, 힐 쪽은 2.5mm를 늘려서 안정감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합니다. 결론, 이 신발은 카본화이지만 초보분들이 신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입니다. 단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초보라면은 굳이 이런 신발을 신을 이유도 없고 돈을 들여서 구입해봤자 성능 대비 돈 낭비예요. 같은 초보라고 해도 달리는데 재미를 붙여서 습관이 됐고 또 10K 정도는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으면서 슬슬 하프를 달려보고 싶은 목표를 가진 초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신발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다시피 저도 정말 런닝이거든요. 그래서 러닝화에 굳이 엄청난 비용을 쓰고 싶지도 않고 또 평소 조깅을 할 때에는 뭐 좀 무겁고 반발력이 떨어지는 신발이어도 훈련이 되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는 주의입니다.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또는 뭐 기분 또는 뭐 그날의 뭐 훈련에 따라서는 조금 더 산뜻하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을 고르고 싶거든요. 그럴 때는 레이싱화가 아니고 안정적인 카본화를 찾게 되는데 이 신발 역시 그럴 때마다 찾아서 꺼내서 신고 달릴 듯 합니다. 저는 정말 최상급 레이싱화는 레이스 때에만 꺼내 신지 평소에는 안 신거든요. 왜냐하면 그래야 대회에서 더 재미있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. 그럼 이 신발은 레이스에 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신발 역시 레이싱화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회 레이스에서 신어도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최상급 레이싱화를 신어봤거나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저 같은 런닝이들은 레이스에서 신어도 충분히 좋습니다. 도움 받으실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리뷰한 리닝의 페이디안 6 챌린저, 너무 푹신한 미드폼보다는 어느 정도 탄탄한 미드폼을 선호하시는 분들, 속도가 빨라질수록 반발력이 강해지는 신발을 찾는 분, 최상급 레이싱화는 아니지만 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슈퍼 트레이너를 찾는 분에게는 정말 솔직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발 정가 다 주고 사기는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세일 기간 또는 인플루언서의 할인 코드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다음번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리닝의 적토끼, 적토마, 그 신발 제가 또 구입을 했거든요. 그거는 내돈내산인데 과연 저 같은 뚱보 러닝이가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